오늘부터 정주행. 여러분이 청취하시는 본 방송은 오늘부터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그런 방송입니다. 무슨 방송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아니, 제목만 듣고도 아시겠다고요? 이번 주에도 돌아왔습니다. 본격 타임리프 방송 오늘부터 정주행. 개강한 지 3주를 완전히 채우고 마지막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아휴, 뭘 했다고 이렇게 한 달이 빨리 흘러가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래도 이번 학기에 학우 여러분들께 벌써 3번째 드라마를 소개해드린다니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사실 학기 중에 드라마 전체를 다 보고 소개해드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방학 때 정주행을 이미 끝냈는데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나서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린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볼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씩 달라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멈출 수 없도록 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에 여러분을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권보경입니다. 홍익인간 정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뜻이죠. 고조선을 세운 환웅이 남겼다는 말인데요.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시대극과 단군 신화를 합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2007년에 나온 이 드라마는 배용준이라는 초호화 캐스팅과 판타지의 현실 구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CG를 만들어내서 예고편 공개만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화적인 모티브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신화를 재현하고 환생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사용해서 과거의 역사 속 사실과 신화를 이었던 드라마는 정말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였죠. 저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다시 보면서 너무 오랜만이라 살짝 유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픽과 배우들의 연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엉엉 울며 다시 보기 했답니다. 이쯤이면 다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드라마 태왕사신기입니다. 두 개의 천년 전에는 호랑이를 섬기던 호족이 살았습니다. 그 부족엔 대대로 이어지는 불의 신녀가 있었죠. 신녀의 이름은 가진. 그녀는 땅에서 찾아낸 불의 힘을 이어받았고 호족은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족의 칼에 가진에 불에 죽어나갔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환웅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수호신 3명을 데리고 내려오는데요. 구름을 부르는 운사, 바람을 불게 하는 풍백, 마지막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우사까지. 그리고 그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나라의 이름은 주신.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수록 호족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들은 빼앗긴 세상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 그녀를 막은 건 웅족의 여인 세야. 세야에게 큰 부상을 당한 가진은 어느 동굴에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떨고 있던 가진에게 환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를 경계하던 가진은 자신을 치료하는 손길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느끼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전쟁은 고통이었는데요. 불의 신녀가 된 뒤 처음으로 가진은 따스히 잠들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그 이후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차마 환웅의 백성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호족의 장로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해나갑니다. 자신의 부족이 당하는 모습을 보던 가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환웅은 다시 가진을 찾아옵니다.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녀에게서 환웅은 불의 힘을 빼앗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호족의 장로들은 환웅을 죽여서 불의 힘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가진은 몇십 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장로들을 모두 죽이죠. 그리고 환웅의 백성이, 아니 환웅의 여자가 되고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눈에 보인 건 불의 힘을 세야에게 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환웅. 곧 가진은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호족으로 돌아온 가진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을 향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 가진은 주신의 왕국으로 가 아이를 납치하죠. 결국 아이는 살지만 주작의 힘을 가진 세야는 폭주하며 이들의 과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구려 시대에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동생을 잃은 기아는 오랫동안 호족을 모시던 화천회의 수장에 의해 거두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신당에 들어가게 된 기아는 그곳에서 태자인 담덕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 고구려는 왕권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귀족들의 권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태자인 담덕은 설 자리가 없었죠. 화천회의 밑에서 외롭게 자란 기아와 자신의 편이 없었던 담덕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지면 안 되는 서로에게 점점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작의 신물을 지닌 기아는 화천회의 대장로에 의해 주신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호세의 편에 서야 했죠. 하지만 이미 담덕을 마음에 담은 기아는 조금씩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곧 기아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호세와 대장로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그를 멀리 보낼 테니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알았다고 기아를 달래지만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아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담덕과의 잠깐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아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고구려는 반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아는 우연히 선왕이 숨은 방에 같이 갇히게 되죠. 선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뒤
담덕을 지키겠다고 약조하자 선엉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를 말리려던 기한은 곧이어 들어온 근위병에 의해 살인 누명을 쓰고 말죠. 선왕이 죽는 것을 본 기한은 바로 기절하고 근위병은 화천회에 의해 제거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빠져나온 뒤 태자인 담덕에게 달려가 모든 일을 설명하죠. 그 사실을 부정하던 담덕은 곧 모든 정황을 확인한 뒤 기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녀는 화천회와 호세에 의해 담덕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그가 신당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기아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신당에 나타나지만 이미 담덕은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기아는 그런 그의 태도를 보며 그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주신의 왕, 일반 칼에 찔려서는 죽지 않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신의 왕임을 알리고 담덕은 당당히 다시 태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담덕이 자신을 믿은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기아는 좌절하며 세상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자결을 시도하는데요. 더 이상 오해할 수 없을 만큼 기아를 오해하고 있는 담덕과 그런 그를 이해하면서도 미워하는 기아는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의 드라마 태왕사신기였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 사람 물어보지도 않았어. 정말이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정말이냐고 묻지도 않았어. 그저 날 죽이려고 했어. 이리로 나오세요. 제 옆에서 얘기하세요. 애초부터 나에 대한 믿음 같은 건 없었나 봐. 그런데 날 왜 옆에 둔 거지? 난 뭐였을까? 기아님.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주작의 주인이 나. 땅의 어미 같은 거 한 번도 원한 적 없어. 그래도 니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평생 내가 원한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는데.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나? 이들 화천이나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필요해서 이용할 뿐이지. 그리고는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랬듯이 너희들도. 버리더라도 말은 해줘야 하잖아. 그동안 잘 썼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서 버리게 됐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그 아래로 뛰어내리시게요? 그렇게 도망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안에
애기님도 데려가시려고요. 어차피 죽으라. 나처럼 이용당하다가 끝내는 죽을 거야. 그렇게 놔둘 순 없어. 이용하세요. 기아님 이제 이용하세요. 이 세상이든 그 사람이든 이 화천이든 기아님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면 버리세요. 이 아이가, 그래야 하객님을 지킬 수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이 아이가 원할까? 이 슬픈 세상에 나오길 원할까? 기아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기아님. 나는 이 세상이 싫은데 아이야 어떠니? 취향 존중.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인지 다들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도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공감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드라마를 보는 취향도 그런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나와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서로의 취향이란 게 있다 보니 저에겐 인생 드라마여도 친구에겐 인생 최악의 드라마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같은 드라마를 보며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거의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곤 합니다. 저는 하고 여러분께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고는 해요. 내가 좋은 것이 남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도 일단 모를 때는 권해주고 보는 게 제 성격이라서 말이죠.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드라마를 볼 때 단순히 전체적인 기획을 볼 수도 있고 작가의 명대사 방출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최애캐가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자체로 좋아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물론 배우 자체가 좋은 경우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그 배역 자체에 몰입이 되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정주행은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더욱더 재미있는 드라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김민준, 진행의 권보경이었습니다.